예, 인사드립니다. 한림언어체험관 인사드립니다. 이걸, 예, 지금 이게, 예,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림언어체험관 인사드립니다. 예. 넘어가네. 슬라이드 쇼. 예, 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 최고 기회인 하이리빙 소비생활 구독경제 비즈니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1973년도에 공무원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까지 약 27년간 공무원을 했는데, 저는 공무원 근무하면서 처가 부업으로 테니스장을 두고 그 당시에 방배동과 서초동에서 테니스장을 한 2,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또 건축을 해봤고, 그리고 그 후로 학원을 한 5년간 경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업으로 처가 부업을 하고 제가 근무 외 시간에 도와준 것은, 제가 여유로운 생활을 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은 잘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과 또 힘들게 사는 사람 차이는 너무나 크고, 또 그리고 그것이 행복과 불행의 원인도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학원을 할 때는 저는 상당히 또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래도 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어릴 적에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로댕의 조각가, 생각하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대체 누구이고,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마음에 계속 쌓여서 제가 44살, 5살 때 단학선이라는 그 선원에 제가 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외 시간에 저는 처음에 매일 거의 퇴근 시간과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오후 시간, 그리고 일요일 날에 거기에 책과 어떤 수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 대한 그 생각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진리에 대해서 또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는 또 가족들의 어떤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좀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한 3년, 4년 이렇게 계속 5년 이렇게 거기 열심히 매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가족 생활에 문제가 돼서 어떤 이혼 문제까지도 나와서 저는 이 단학 선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2000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4월 달에 하이리빙 사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이리빙 사업을 처음에 이렇게 사업성을 듣고, 이 사업이 제가 바라는 진리 상생의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으로 제가 이 사업에 전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생활 그 자체가 소득이 되고, 또 생활 자체가 또 비즈니스가 되고, 이게 마음에 들어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이리빙에 딱게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까지 이렇게 부업으로 하다가 2001년 1월 달에 공무원 퇴직하고, 그리고 전업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02년
3월 달에 이제 오너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후 2009년에 또 갑자기 또 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뇌종양으로 해서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어떤 전원 생활, 제가 춘천에다 컨테이너로 된 조그만한 그게 제가 기부할 때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원생활 병행하면서 할인 사업을 했는데 적극적으로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24년까지 13년간 제가 그 전에 못했던 종교나 철학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 창조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우주 창조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제가 인도의 고대경전, 고대경전과 그리고 또 우리 양자 우주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우주 창조에 대한 것도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작년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그래서 이 할인 사업이 이제 앞으로 구독 경제 사업이라는 그 김대수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독 경제 사업이 우리의 할인 사업이 새로운 패러다임 사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정신시대, 밝은 시대의 사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그러면 인류 사회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경제 체계에 의한 진리 상생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진리 상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동양 그리고 서양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국조당국께서 홍인간 사상 이것이 2030년도부터는 정신시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030년 2월 3일부터 이렇게 어둠의 시대에서 밝은 시대로 간다. 이 서양에서 나온 책에서 설명 나온 건데 이 플레디아스 사명이라는 책에서 지구를 위한 깨달음의 시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 쓴 내용을 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은 그러니까 이 보병 시대인데 아니 보병 시대가 오고 있는데 지금은 쌍홍 시대라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1일 현재로 볼 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도는 곳은 지금 과학적으로는 이야기가 안 되지만 북극성을 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극성은 수만 년, 수억 년 흘러도 똑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가 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 나온 곳으로 보면 황도대의 12성자가 되는데 여기서 25,8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개로 나눠서 1성자부터 12성자까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백양궁이라는 이 성자가 있는데 여기가 장군이 태어나신 그 정도 4,300년 전 그때에 백양궁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대가 쌍홍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보병 시대로 가는데 보병 시대가 밝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 시대라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병 시대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해서 1844년부터 2030년을 보병 준비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180년 동안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앞으로는 밝음 시대가 2030년 2월 3일 11시 20분으로 딱 이렇게 못을 박아서 설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은 거는 모르겠습니다.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동양에서는 우리나라 김석진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동방문화진흥원 원장입니다. 이분을 역성이라고 하거든요. 주요 그 성인. 그래서
한국 미래를 풀다 해가지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 책이 지금 소개를 하면서 이 책에서 보면 5천 년 지속된 물질시대에서 정신시대로 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반만 년 잠들었던 5천 년 동안 잠들었던 홍익인간 DNA를 띄워라 이렇게 하면서 한국 미래를 이렇게 그리고 전 세계 미래를 5천 년 동안 이어진 선천시대 물질시대에서 후천시대 정신시대로 간다. 근데 이분은 주역을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책에다 써놨는데 2007년 이전에 선천시대고 물질시대고 그리고 후천시대는 2008년 이후부터는 후전시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이니까 주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좀 10년, 20년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앞으로 시대는 선천시대는 남성이 위주로 하면 후천시대는 여성이 위주로 시대가 진행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시대에서 상생시대, 전쟁시대에서 평화시대, 어두운 시대에서 밝은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당군 공국 이념이 홍인간 이화세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정신시대는 밝음 시대고 또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 모든 기운이 대한민국으로 이동하겠다고 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온갖 종교와 사상이 한반도라는 용광로가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흑이라고 하고 제일 해 뜨기 직전 제일 어두운 대혼란 시대인데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참과 거짓 양면을 우리가 직접 체험함으로써 배우는 학습 효과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둡고 힘든 시기는 새로운 문명, 밝음 시대, 정신 시대를 탄생하기 위한 꽃샘추위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새로운 폐해관 문화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은 코로나가 대유행하여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정상적인 것이 지금은 하나의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시대를 뉴노멀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팬데믹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팬데믹 출발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인류 사회는 14세기에 패스트 즉 흑사병이라는 엄청난 팬데믹을 경험했었고 1918년에는 스페인 독감이라는 팬데믹이 있었으며 1968년에는 홍콩 독감이 있었고 그리고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십니까? 14세기에 패스트 즉 흑사병 때문에 우리 인류가 2억 명 이상이 희생되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의 새로운 폐해단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리상의 발견이고 항해수로가 따르며 미신대로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1차 세계대전 중에 우리 인류가 5천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전쟁터에서 총과 폭탄으로 사망한 전사자보다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패권 국가들, 즉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자원을 확보하고 자기들의 영향을 넓혀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식민지를 만들 때 민족 자율주의와 독립정신이 훨씬 더 과양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압제 침탈 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민족사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1919년 3월 2일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김일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조선이 독립국인과 자주인민을 세계 만방에 알렸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 홍콩 독감을 인하여 우리 인류사회는 예방의학과 면역의학 그리고 유전자 DNA 등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우리는 신종플루를 경험하게 됐는데 선별 진료소를 포함한 질병 감염병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프로세스가 확립되었습니다. 그 당시
신종플루가 전 세계를 휩쓸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코로나가 발발하자마자 우리나라처럼 일사불란하게 선별 진료소를 구축하고 여기로부터 프로세스가 바로 적용하는 것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이 있다 하여 무조건 주저앉아 있거나 의기소침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아픈 상처가 지나고 나면 포스코로나, 코로나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것을 위기라 하여 호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 이 위기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확신 속에서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 우리에게 멋진 길은 퀀텀 리프, 즉 양자도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퀀텀은 양자라는 뜻이고 퀀텀이 무엇을 하느냐? 리프 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자도약을 하면 그 전에 반드시 준비가 되어 필요합니다. 개구리가 엉금엉금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어느 순간 개구리가 헐짝 뛰어서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후에는 지금 우리가 본 이러한 피니스가 그냥 슬금슬금 기어서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개구리처럼 헐짝 뛰어서 어느 순간에는 100% 성장, 300% 성장, 3000% 이상 성장까지도 할 수 있는 퀀텀 리프, 즉 양자 도약의 기회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사에서 어떻게 퀀텀 리프, 즉 양자 도약을 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땅을 몇 평 가지고 있냐,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냐,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있냐 이것이 부척도가 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소유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접속되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가 경제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부가 어떻게 편제될 것인가? 접속자와 비접속자로 경제 운명이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치킨을 먹는다, 피자를 먹는다고 하면 모두 치킨을 소화해오는 쪽, 피자를 소화하는 쪽에서 주문하고 배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치킨을 소화하지도 않고 피자를 소화하는 앱, 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주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많이 버느냐? 치킨을 집에서 파는 사람보다 피자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보다 오히려 접속하고 연결할 수 있는 툴을 만든 사람이 돈을 훨씬 더 많은 버는 세상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플랫폼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지금 세계는 소유 경제를 넘어서 접속 경제가 되었고 접속 플랫폼 경제를 넘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코로나가 하자는 포스코로나, 즉 뉴노멀 시대에서는 새로운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구독 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란 우리 인류 사회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경제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 그 구독 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비자들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가는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가 바로 프로토콜 경제이고 이 프로토콜 경제를 다른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구독 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독 경제에 대하여 하이빙 소비생활 비즈와 연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프로시 마케팅이라는 구독 경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말한 소비자이면서도 생산자이고 생산자이면서도 소비자가 되는 하이빙 비즈를 통하여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은 하이빙 플랫폼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구독 경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독 경제의 선두주자로서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해 나오고 있으며 우리가 이 비즈니스로 취급하는 아이템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내려앉아 있는 생활 필수품 위주의 3만여 가지 아이템이 아리움 프로시마이사 플랫폼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유통비와 광고비를 줄인 우수한 생활용품을 우리 스스로 각자가 소비함으로써 뭐가 이루느냐? 그 소비 자체가 매출이 돼요. 하이리뱅에서 전체 매출액 중 35% 범위에서 각자가 노력한 만큼 인쇄적 로열티 소득을 지급받는 구독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주 매력적인 현명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매력적인 하이리뱅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소개시켜 줌으로써 이처럼 알려주고 소개시켜 준 분들이 다시 구독자가 되어 여기에 합류가 되면 이러한 구독 경제 비즈니스는 엄청난 큰 규모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경제를 구독 경제라고 프로토콜 경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학을 전공한 정보업자들은 프로토콜이라는 하나의 약소된 통신 규칙을 말합니다. 여기서 차용되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하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곳에서 건강보이식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이리뱅을 통해서 구입하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하면서 이 약속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구독 경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신문을 내가 구독했습니다. 매일매일 저한테 배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배달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를 잊어먹어도 매일 조간신문이 나에게 배달된 이유는 내가 구독 경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구독 경제를 통해서 하이리뱅 비즈니스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비대면 국면에서 얼마나 더 강력한 비즈니스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에는 사고자 하는 물건을 만져보고 입어보고 시제품을 발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상식이 와르물없고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제는 대면 구매보다 비대면으로 홈쇼핑을 통해서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그러한 산업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바 우리는 이러한 유통시장에서 또 하나 큰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이리뱅 비즈니스가 어떠한 팬데믹 속에서도 강력한 성장 잠재력과 성장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구독 경제, 프로토콜 경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시 마케팅에서 모두가 프로시 마케팅 사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공급자가 되고 공급자가 소비자 역할을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프로시 마케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리뱅처럼 진정한 프로시 마케팅은 각자의 순수한 소비생활 속에서 어느 누구도 판매를 강요받지 않냐고 자기 소비만으로도 매출 시장이 폭락의 형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순수한 소비생활이 구독의 연쇄가 되고 구독의 확산 상태가 되어서 많은 구독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한 구독 확산을 통하여 경제 규모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소비자 집단인 동시에 공급자 집단인 프로시모 시장을 구축하게 될 것이므로 이 시장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프로시 마케팅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은 형식적으로는 프로시먼트를 띄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대부분 또는 일부라도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프로시 마케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리뱅 프로시 마케팅은 수많은 샘플권을 가지고 오직 소비생활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지냐 바로 비즈니스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면으로 만나서 무슨 사업이 되겠느냐. 따라서 사업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요즘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입장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래 맞아. 예전에는 공 중심의 판매 중심의 네트워크 조직 구성이 이루어졌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부터는 소비자 각자가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에 의한 네트워크 조직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전보다 엄청난 성장의 잠재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많은 유통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정확히 딱 들어맞는 회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이리뱅 비즈니스입니다. 하이리뱅 비즈니스가 바로 프로토콜 경제, 구독 경제의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본다면 우리는 한국 사회 최고의 프로토콜 경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떤 경제를 선도해 나오고 있다고요? 우리는 한국사의 최고의 프로토콜 경제, 구도 경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프로토콜 경제를 다른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구도 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도 경제를 선도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세일즈 경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소비 경제, 즉 구도 경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구독할 때 신문을 발행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문을 구독함으로써 신문으로부터 주어지는 정보를 모두 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우리 모두가 부식자에서 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뉴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요즘 스마트폰에서도 수없이 많은 이러한 뉴스들과 이런 매거진들이 있는데 이러한 언론들을 우리가 구독함으로써 그 언론의 힘을 실어준다. 구독을 안 함으로 인해 그 힘을 끊어버리고 하는 그 무서운 구독 경제의 출발점이 바로 프로토콜 경제, 구독 경제가 우리 경제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한 분 한 분의 구독자를 늘려나가는 하루민 구독자를 늘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샘플품과 제품들을 충성스럽게 구독한단 말은 구독자 모두가 서로서로 마음을 충성스럽게 구독자를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같이 구독할 수 있는 프로토콜. 그래서 왜 프로토콜 하느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유가 서로 약속에 의해서 똑같은 혜택을 줌과 동시에 각자 노력한 만큼 인쇄적 로얄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 기회까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링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플랫폼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되어 있는 하이링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속에서 구독자를 많이 늘려나가면 늘려나갈수록 그러한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구독 경제 시장, 그 구독자가 각자가 돌아간 만큼 인쇄적 로열티 소득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 소득을 통해서 새로운 뉴 노멀 시대, 새로운 팬데믹 거쳐가는 이러한 시대에 새로운 백만장자, 천만장자를 넘어 억만장자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는 퀀텀 리페워드, 즉 양자 되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과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회사는 주로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 있냐? 공급한 쪽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내가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도 제품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공급하고 싶은 제품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인 하이링 비즈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이링 소비생활 비즈는 우리 스스로 우리 생활 속에서 먹고 입고 사용 위해 구매하는 비즈이므로 프로토콜 경제하는 우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구독 경제의 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구독 경제 비즈를 우리 사회에서 뿌려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 경에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지금 이러한 시대를 예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나라의 손자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병법을 손자병법에 적어놨습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이라고 비즈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전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이제서 정말 부를 누리면서 억만장자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전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냐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구독경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손자병법에서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임을 예상하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 군사가 많고 적음도 아니고 그 무기가 많고 적음도 아니고 또한 그 무기가 얼마나 우수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요소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타임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업에서도 결정적인 요소는 타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도 타임으로 지금 바로 끝입니다. 예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께서 10척을 가지고 백사년처 일본 군함을 붙이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명량해전에서 12척을 가지고 백사년처 배를 붙이는 것은 배가 많아도 아니고
군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병기가 최신의 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물때 바닷물에 간조와 만조 사이 시차입니다. 그 명량 앞바다에 멸물과설물 그리고 조수 간만의 차이에서 바닷물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러한 때 이순신 장군이 돌격 앞으로 말이 떠나자마자 적들 배가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자기들끼리 쏘고 자기들끼리 우왕좌우면서 자기들끼리 전쟁했습니다. 여기서 살짝만 해도 적들은 죽기 살기로 붙었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 배 12척 배를 가지고 외적 140척 배를 무찌르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타임입니다. 우리가 하림 빚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강남 아파트 10채, 2채를 산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한 타임이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강남 아파트 10채, 2채를 산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타임이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뭐가 밀려 들어오고 있느냐? 엄청난 조수와 조류가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엄청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예전에는 생활품을 슈퍼나 백화점에 나가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써보고 쇼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인터넷 접수하여 이러면 내가 여기 하림에서 소비생활을 하면서 비즈니스로 로열티 소득까지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도 여기 하림 구독 경제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러한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바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사람들이 슈퍼에 나와서 물건을 사지 않고 이제는 손가락으로 하림 어플을 통해서 바로 주문하니까 그 다음날 우리 앞에 딱 도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배달을 통해서 식구들과 함께 같이 먹더라는 것입니다. 외식 문화가 배달 문화로 바뀐 것입니다. 이 엄청난 탐이 지금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못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못 느끼고 계십니까? 이런 기가 막힌 탐에 우리는 여기에 하림 명함을 딱 내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림을 딱 접속시키는 것입니다. 치킨은 배달의 민족이 주문하고 생활용품 쓰시는 생필품은 하림에서 주문하는 것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제는 그렇습니까? 그런 게 다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안 그래도 오늘 하루에 주문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와 있던데 나는 거기에서 생필품을 사고 돈만 주었을 뿐인데 지금까지 내가 생필품을 사면서 돈을 번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 하나님에서는 돈도 벌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타임입니다. 이 타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무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무대를 다른 사람들한테 뺏겨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수없이 많은 유사한 프로시머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이브 회사만큼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DNA가 다른 무대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무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로시 마케팅 관련 법안을 직접 입안하고 이를 국회에 통과시킨 유통법 전문 법학자이고 미래학자이며 또한 한국 사회 최고의 100조의 꿈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을 출간하여 100만 부 이상 판매를 기록한 그 유명한 밀리언셀러 작가인 김태수 교수가 얼마 전 이런 내용 강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신통을 하는 많은 회사들 중에서 이러한 개념을 처음으로 그리고 제대로 구축한 회사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고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 접속에 의한 휴먼 마케팅을 결합시켜가지고 인터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실행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표방하고 있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방향선하여 지금 인터넷에 떠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하나뿐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교수는 100조 꿈이라는 미디어 제목 100조는 날아다니는 새 100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푸시마케팅 구독 경제 시장이 100조 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찾아갈 100조 원 시장에 대한 꿈이라고 강의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회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림 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림 회사에 대해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림 회사는 1996년 창업 후 28년간 쌓은 내공과 노하우를 통하여 2000여 가지 특화된 최고 제품과 생필품 위주의 3만여 가지 아이템이 하림 프로시메서 플랫폼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속도입니다. 우리가 하이밍 뉴스를 전하는 속도를 지금보다 딱 2배만 더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처럼 소비를 중심한 이런 비즈니스, 이런 구독 경제를 찾고 있는 사람들, 여기 이곳으로 대거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속도를 딱 2배만 더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아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일등이 전 세계에 있다는 것이 130여 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토종 하이밍 프로시 마케팅이 전 세계 1등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프로시 마케팅 구독 경제 시장에서 전 세계 1등한다는 이야기 왜 우리가 못 만들입니까? BTS도 만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가 전쟁에서 이르면 반드시 꿈을 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꿔야 대한민국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다는 말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고, 미래가 없는 나라는 이미 죽은 나라입니다. 2500년 전에 손자병부에서 이를 뭐라고 했느냐? 상하 동역자 필승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하가 스폰서 사업자, 파트너 사업자 상하가, 이것은 계급의 상하가 아니고 스폰서와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선배 스폰서와 후배 스폰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하가 같이 꿈을 꾸면 필승하리라. 이 경제전쟁에서 틀림없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프로토콜 경제, 구독 경제의 선두주자가 됐어. 남들은 코로나 팬데믹이나요? 아직까지도 불안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억만장자가 되겠다는 하나의 거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2500년 전에 손자 병법을 통해서 전쟁의 비결, 즉 경제 전쟁의 비결을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이밍 소비생활 비슷하여 우리 모두가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되어났는데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하이밍 무대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보다 속도를 딱 2배만 더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모두 함께 억만장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프로시 마케팅도 당초 미국에서 직접 판매, 즉 다이렉트 셀링, 직접 판매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직접 판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조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신뢰성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외국계 프로시모 회사이거나 유사 조직에 의한 다단계 판매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할인 사업이 우리 일상적인 소비 생활 속에서 생활 자체가 곧 비즈니스가 되고 소비 자체가 곧 사업이 되는, 소득이 되는 프로토콜 경제, 구독 경제의 뉴패러다임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하이밍 프로시 마케팅 구독 경제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작은 곳을 넘어 미국, 유럽,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나아갈 것이며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진리의 사업, 생생사업으로 발전, 성장할 것임을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